안녕하세요. 아픈 가족사를 가진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이 채널에 들러 사연을 듣고 있어요. 그렇게 귀를 기울여 보면 가족을 인한 아픔을 가진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 또한 조금 특별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제 아픈 상처를 용기 내어 많은 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어린 시절 늘 소란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 장남이었던 아버진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요. 바로 그 할머니와 저희 어머니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저희 아버진 당시 대형 병원에서 일하던 정형외과 의사였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할머니 말에 의하면 콩가루 집안 딸이었다고 해요. 어머니 또한 외갓집과 연을 끊고 살았으니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두 분 모두 범죄자였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런 어머니가 정말 마음에 안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시켰는데 어머니는 결코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똑같이 반말을 하기도 하고 못돼 먹은 노인네라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곤 했죠. 그랬기에 할머니는 더더욱 어머니를 극도로 싫어하셨던 겁니다. 어머니, 집사람 좀 그만 못 살게 구세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집사람도 더 반발하는 거잖아요. 손주들은 그렇게 예뻐하시면서 왜 그 엄마인 애들만 그렇게 싫어하세요? 아버진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려고 노력하셨지만 대체적으로 집에 계신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아버진 그 당시 정말 환자와 병원밖에 모르는 분이셨거든요. 병원 근무 시간이 끝난 뒤에도 수술을 위해 병원에 남아 끝없이 공부하시고 환자들을 들여다보던 참된 의사였죠. 다만 그랬기에 오히려 자신의 가정은 잘 돌보지 못했던 겁니다. 게다가 성격 또한 무뚝뚝하고 냉정한 편이라 어머니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도 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네가 감히 우리 아들 두고 바람을 피워? 그래도 우리 손주들 애미라고 안 쫓아내고 살아줬더니 네가 감히? 아주 오늘 네 제삿날인 줄 알아. 아니라고 이 노인네야. 노망 났어? 그런 어머니는 제가 13살 때 바람을 피운 사실을 할머니에게 딱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난리도 아니었죠. 어머니는 억울했지만 평소 그렇게 감정 기복이 없어 보였던 아버지도 크게 분노해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나도 어머니한테 얘기 듣고 다 알아봤어. 당신 바람 피운 거 맞잖아. 애들 엄마가 돼서 부끄럽지도 않아? 차라리 나한테 이혼을 하자고 하던가. 어디서 그런 수준 낮은 짓을 할 수가 있어? 바람난 여자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걸 애들 생각을 했어야지.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후 어머니는 끝까지 억울하다며 버티셨습니다. 저와 동생에게 울분을 토하면서요. 이건 다 모함이야. 엄마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지? 니들 아버지랑 할머니가 새 며느리 드리려고 날 모함하는 거야. 못된 인간들. 내가 어디 나가나 봐라. 하지만 결국 아버진 제대로 된 증거를 잡으셨고 어머니는 이혼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때 아버진 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받지 않고 재산 분할도 어느 정도 해주셨어요. 저와 여동생의 엄마이기도 했고 할머니로 인한 미안함도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집에서 나가며 끝까지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욕짓거리를 퍼부었죠. 이 망할 것들, 사람을 이렇게 처참하게 버려버려? 천벌이나 받아라. 그전엔 어린 마음에 저도 어머니가 가엾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와 동생에겐 잘해주셨던 분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무서운 모습에 어머니는 제 안에 무섭고 뻔뻔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말았죠.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일 때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어머니를 증오하던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자랐기에 어머니를 향한 제 원망은 커져만 갔고요. 상호, 수경이 너흰 절대 너희들 엄마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못된 것 같으니라고
애들 엄마란 옆에 내가 어떻게 그런 더러운 짓을. 역시 범죄 잡히는 못 속이는 거야. 너희들 아버지가 간통으로 앉혀놓은 걸 감사해야지. 끝까지 지가 뭘 잘했다고. 아버지를 배신했으면서도 뻔뻔하게 사과 한마디 없던 사람. 이혼한 후 자식들을 한 번도 찾지 않던 무정한 사람. 전 제 안에 그런 존재로 남은 어머니를 자연스레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와 유대가 끈끈하게 자란 것도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땐 그나마 괜찮았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와 동생은 많은 외로움을 겪으며 자랐죠. 이혼한 후에도 아버진 여전히 무뚝뚝하고 일밖에 모르셨거든요. 그런 아버지와 길게 대화를 나눌 땐 주로 야단을 맞을 때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살거웠던 동생에겐 덜 하셨지만 동생 또한 냉정한 아버지를 어려워했죠. 물론 아버지가 나쁜 분은 아니었는데 너무 말수가 적어 도통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진 제가 30대 초반일 때 강남 쪽에 큰 정형외과 병원을 직접 차리셨는데요. 아버지 이력도 있고 입소문도 나서 병원은 꽤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덕분에 아버진 더더욱 바빠지셨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가뜩이나 서먹했던 아버지와 자식들 사이는 더욱 대면대면해져 갔습니다. 성인이 되었던 전 좋은 대학은 갔지만 의대를 가진 않았어요. 아버진 제가 아버지를 따라 의사가 되길 내심 바라셨었는데 전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적성에 맞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환자만 알고 자식들에게 무심한 것 같았던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기 싫었거든요. 물론 의사인 아버진 존경했지만 아직 10대였던 당시엔 반항심이 앞섰던 거예요. 대학을 졸업한 전 대기업에 입사를 했고 동생도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20대 후반이 됐던 어느 날 저는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바로 동생이 그동안 아버지 몰래 드문드문 어머니를 만나며 지냈다는 겁니다. 2년 전에 엄마가 우리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라. 그동안 우릴 많이 그리워했는데 차마 용기가 안 나서 못 찾아왔었다고 우시더라고. 엄마를 많이 원망했었는데 엄마 사과를 들으니까 미움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던 거 있지? 나도 모르게 그동안 엄마를 많이 그리워했었나 봐. 그래서 말인데 오빠, 실은 엄마가 오빠도 너무 만나고 싶어 해. 난 싫어. 우리가 자라는 내내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이제 와서? 게다가 난 아버지 그렇게 배신한 어머니가 아직도 원망스러워. 너까지 어머니 만나지 말라고는 안 하겠지만 나한테까지 강요하지 마. 아직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깊었던 전 동생의 제안을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동생이 제 번호를 알려준 건지 어머니는 제게 직접 전화를 걸었더군요. 어머니는 제게 눈물로 용서를 빌었어요. 상호야, 아직도 엄마가 그렇게 밉니? 엄마 살면서 한 번도 너랑 수경이 있고 산 적 없어. 제발 엄마 좀 만나줘. 어? 엄마, 이제라도 널 조금씩이나마 챙겨주면서 살고 싶어. 전 싫어요. 전 엄마란 사람 없다고 생각한 지 오래입니다. 그렇게 제가 거절한 뒤에도 어머니는 어쩌다 한 번씩 전화나 문자가 오더라고요. 저를 보고 싶다는 똑같은 내용이었죠. 전 그런 어머니의 연락을 전부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병원을 차리신 지 1년쯤 뒤부터인가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 않더라고요. 거듭된 제 거절에 드디어 어머니도 포기를 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어머니 대신 동생이 중간중간 자꾸 어머니의 소식을 알려주며 절 설득하더라고요. 오빠 나중에 진짜 후회해. 그래도 우릴 낳아준 엄마잖아. 엄마 얼마 전에 재혼해서 살던 그 아저씨하고도 갈라섰대. 엄마 진짜 혼자야.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그만 용서할 때도 되지 않았어? 싫다고 몇 번을 말해. 난 아직 어머니가 밉다고. 겨우 잊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어머니를 만나라고? 난 그냥 이대로 살 거야. 차라리 어머니를 덜 미워했다면 어머니를 쉽게 만났을 겁니다. 아버지로 인해 외로웠던 만큼
분명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커졌으니까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던 어머니에게 실망해 전 어머니를 완전한 미움의 대상으로 굳혀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길 거부했던 거고요. 그런데 계속 시간이 흐르고 동생의 설득도 층층이 쌓이니 그런 제 미움도 약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37살일 때 동생은 그런 제 마음을 더욱 약해지게 만들었어요. 엄마 지금 암 투병 중이래. 나도 뒤늦게 알았어. 뭐? 암? 어, 다행히 이게 발견돼서 지금은 수술받고 통원으로 항암 치료 받으면서 지내고 있대. 다음 주가 마지막 항암이고 또 그 뒤엔 회복에 집중하려고 하신다더라. 오빠, 엄마 그렇게 편찮은 시기까지 한데 이젠 엄마 좀 용서해주면 안 돼? 아빠하고 그렇게 됐어도 어쨌든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잖아. 오빠 엄마랑 안 본 지 벌써 24년이야. 그 정도면 엄마도 죗값 치를 만큼 치렀다고 생각해. 엄마가 오빠를 정말 너무 보고 싶어 해.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동생은 흔들리는 제 마음을 눈치채고 저를 계속 설득했어요. 엄마, 아빠랑 헤어지고 평생을 반성하면서 살았대. 아빤 외롭게 하고 할머니는 엄마를 하도 들들 볶았으니까 너무 괴롭고 외로워서 다른 마음이 생겼었대. 어릴 때 바람 피운 엄마가 용서가 안 됐지만 이렇게 크고 나니까 난 100번 양보해서 엄마 마음도 이해가 가긴 가. 엄마가 오죽했으면 우리를 못 찾아왔을까 싶기도 하고. 오빠, 이러다 더 늦으면 정말 후회할지도 몰라. 한 번 만난 줄 수 있는 거잖아. 어? 결국 전 동생의 설득에 못 이겨 어머니를 한 식당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중간중간 목소리만 들었지 그렇게 직접 만난 건 동생 말대로 24년 만이었죠. 저와 헤어질 때만 해도 젊었던 어머닌 어느새 60대 초반의 중년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닌 절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오열하셨습니다. 상호야, 언제 이렇게 컸니? 내가 엄마로서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안다. 이 엄마 원망 많이 했지? 근데 엄마, 정말로 널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워하면서 살았어. 근데 차마 너희 앞에 설 용기가 안 났다. 바람 피운 주제에 끝까지 사과 한마디 못하던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 네, 저도 어머니가 너무 창피하고 원망스러웠어요. 대체 왜 그러셨어요? 차라리 진즉에 아버지랑 갈라서시지. 대체 왜 그러셨냐고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끝까지 악당까지 퍼붓고 사라지셨잖아요. 그래놓고 자식들을 한 번 찾지도 않던 어머니를 제가 얼마나 미워했는지 아세요? 내가 억울해서 그랬다. 네 할머니 시집살이 그렇게 견디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의사 남편 놓아주기가 아깝더라. 그때 나도 어렸지 않니? 나도 그때 낭만 남았었어. 그렇게 버티고 살았는데 나도 여자인지라 너무 외롭더라. 그래서 그럼 몹쓸 짓을 하게 됐는데 난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네 아버지랑 할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더 억울했었어. 그래서 그랬다. 아까 말했지만 뒤늦게 그런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너희들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도 나중에 겨우 용기를 내서 수경이부터 찾아왔던 거다. 어머닌 자신이 제게 줄 수 있는 건 변명밖에 없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그런 어머니의 오열에 저도 눈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애써 누리며 살던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터져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서로 마주보며 흐느끼던 우린 결국 그날 화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 때문에 어머니를 향한 미움이 많이 옅어지기도 했고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비로소 그때 어머니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렸을 적 제가 보기에도 아버지는 너무 무정했고 할머니의 시집살이도 심했으니까요. 그날 저와 동생은 아버지께 솔직하게 어머니를 만나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 전 아버지가 자식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벌컥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남자의 눈 멀어서 자식 다 버리고 나간 여자를 왜 다시 만나? 그 여잔 상종해서는 안 될 여자야. 2번 다시 만나지 마. 수경이 너도 마찬가지야. 아버진 너무 냉정한 분이에요. 자식이 어머니를 용서했다는데 시간이 그렇게 흘렀으면 적어도 우리만은 어머니 만나게 해줄 수도 있으시잖아요. 어머니가 잘한 거 없다는 건 알지만 제가 그 시절 어머니였다고 해도 숨 막혀서 뭔가 탈출구가 필요했을 것 같다고요. 아버지가 얼마나 무정한 분인지 우리도 자라면서 뼈저리게 알게 됐어요. 아버지 모르셨겠지만 그런 아버지 때문에 저랑 수경이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아세요? 오죽했으면 수경이가 그 오랜 시간 어머니 몰래 만나고 살았겠냐고요. 알지도 못하면 좀 가만히 있어.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들 엄마 절대 만나지 마. 알겠어? 무작정 반대만 하던 아버지에게 저도 동생도 반발심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도 실은 내심 어머니의 정이 그리웠다고 말했지만 자식들의 마음엔 귀 기울일 생각도 없이 자신의 원함만 앞세우던 아버지에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반대에도 저와 동생은 아버지 몰래 어머니를 가끔 만나며 지내게 됐습니다. 24년 만에 다시 느끼게 된 어머니의 애정은 생각보다 더 포근했어요. 오늘 너 이렇게 미역국 끓여주고 싶어서 집으로 불렀어. 집이 좀 누추하지? 재혼한 남편이랑 이혼하고 굳이 넓은 집에 살 필요를 못 느껴서 얼른 먹어봐. 어머닌 혼자 사시던 작은 집에 절 초대해 생일 선물로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습니다. 그 작고 허름한 집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고 계셨을지 상상이 되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어머니를 만날 때 또 너무 좋았던 건 항상 제 밥 위에 가만히 반찬을 얹어주신 일이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그런 다정한 배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밥 위에 반찬을 얹어주며 눈물까지 짓던 어머니와의 시간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상호 너랑 수경이 먹는 것만 봐도 이 엄마 배가 다 부르다. 수경인 가끔 만났지만 상호는 그동안 만날 수가 없었잖니. 그래서 네 밥 위에 이렇게 반찬 올려주는 일 항상 꿈으로만 자꾸 꾸곤 했어. 엄만 이제 너무 행복해서 암이 재발한다고 해도 여한이 없어. 그런 말씀 마세요. 의사 선생님도 추적 검사만 잘 받으면 재발 확률도 낮다고 하셨다면서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면서 저 이렇게 챙겨주세요. 저도 어머니께 많이 효도하면서 살게요.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다 보면 꼭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왜 진즉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들 정도로 어머니와의 시간은 정말 좋았죠. 그렇게 어머니를 다시 보기 시작한 지 2년 정도 지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제게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소개요? 그래, 너 좀 있으면 나이가 40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총각으로 지낼 거야. 너 결혼해서 빨리 애도 낳고 싶다며.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여자 만날 시간이 없더라고요. 아이 낳으려면 결혼도 빨리 하긴 해야 하는데 저도 걱정이긴 했어요. 그래, 이 엄마가 그런 우리 아들 마음 다 눈치챘지. 한번 소개받아봐. 엄마 친구 딸인데 내가 걔 어려서부터 봤거든. 나이 너보다 4살 어린데 애가 참 싹싹하고 예뻐. 학교도 너처럼 명문대 나와서 지금 대기업 다닌다니까.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 소개시켜주는 건데 설마 막 아무나 갖다 붙일까 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의 소개인데 불신할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전 어머니 친구의 딸을 소개받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고 현아라고 해요. 선수기모한테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희 집에 놀러 오실 때마다 저만 보면 아들딸이 많이 생각난다고 눈물도 지으시고 상호 씨가 어릴 때 그렇게 똘똘하고 착했다는 말도 많이 하셨거든요. 이모가 겉으론 좀 드세 보여도 알고 보면 진짜 좋은 분인데 어쩌다 자식들도 못 보고 사실까 싶어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만나보니 현아 씨는 말투도 참하고 인상도 정말 좋은 사람이더군요. 서로 독서라는 취미도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현아 씨는 저희 어머니를 선숙이 이모라고 부르며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에 대한 말도 많이 해주었어요. 그런 말들 안에서 전 그 사람의 배려심과 따뜻한 마음씨를 느꼈죠. 그렇게 몇 번의 만남 이후 우린 정식으로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여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더군요. 왜 동물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여자친구 마음이 아주 여리고 동물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마음이 여린 만큼 동정심도 연민도 강한 사람이었고요. 할머니, 오늘 날이 이렇게 더운데 더위라도 드시면 어떡해요? 이거 다 얼마예요? 제가 살게요. 저 나물 좋아하거든요. 한 번은 무더운 여름날 노상에서 야채 장사를 하던 할머니를 보더니 여자친구는 그것들을 전부 사드렸습니다. 웃돈까지 얹어드리면서요. 여자친구는 그 할머니가 너무 걱정됐던 거예요. 그리곤 다음날 그 야채들로 나물을 만들어 제게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여자친구는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는 것도 많아서 뭐든 물어보기만 하면 척척 박사였죠. 그런 똑똑한 모습이 한층 더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만난 뒤 우린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우린 먼저 한식당을 예약해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여자친구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둘이 자란 사람이었거든요. 그 자리엔 저희 어머니도 함께 하셨죠. 예비 장모님은 절 보자마자 제 두 손을 잡으며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네가 선숙의 아들이구나. 네 엄마가 그동안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 아들 얘기만 나오면 어찌나 울던지. 너랑 화해한 날엔 우리 집에 찾아와서 아주 대성통곡을 했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하게 자랐는지 모른다. 드디어 날 용서해줬다.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이야. 예비 장모님은 유쾌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비 장모님의 입에서 저희 어머니에 대한 말을 듣는 순간 절 향한 어머니의 진심이 와닿아 새삼 콧잔등이 시큰해지더라고요. 이후 전 아버지께 실은 어머니를 만나고 있었고 어머니가 소개시켜준 여자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꺼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상황만 보고 있었는데요. 예비 장모님께 인사를 드린 며칠 뒤가 바로 제 생일이었습니다. 상우 씨, 우리 내일 저녁에 저녁 먹을까? 내일 상우 씨 생일이잖아. 물론 주말에 따로 데이트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생일 당일에 축하해주고 싶어. 여자친구는 축하해주고 싶다며 제 생일날 퇴근한 뒤 저녁을 먹자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제 생일 당일에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전 퇴근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여자친구는 괜찮다며 저희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절 기다릴 여자친구를 생각하며 일을 서둘렀는데요. 생각보다 진행 속도가 빨라져 일을 빨리 끝낼 수 있었답니다. 전 어디 들어가지도 않고 회사 앞에서 절 기다릴 여자친구 생각에 얼른 달려나갔어요. 그렇게 회사 밖으로 나가보니 저희 회사 건물 모퉁이 쪽에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여자친구의 옆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반갑게 여자친구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더군요. 저는 통화에 방해되지 않게 조심스레 여자친구에게 다가갔어요. 제게 살짝 뒷모습을 보이고 있던 여자친구는 아직 제가 나온 줄 모르고 있었는데 여자친구 가까이로 다가간 전 여자친구의 통화 내용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모. 나 이모 아들 회사 앞. 만나기로 했으면 빨리빨리 끝내고 나올 것이지. 사람 기다리게 만들고 있어. 내용을 들어보니 통화 상대는 저희 어머니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자친구의 신경질적인 말투는 다정하고 조용조용했던 평소 모습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여자친구는 자신을 기다리게 한 저에 대해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뒤부터였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모 말은
빨리 임신만 하고 이혼하면 된다 그거지? 아니, 애까지 낳아야 되는 건가? 그래야 확실히 돈을 뜯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무튼 계속 말했지만 난 이모 아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꽃뱀 경력이 몇 년인데 저가 대기업 다닌 남자 같은 건 원래는 쳐다도 안 본단 말이야. 적어도 변호사나 사업가쯤은 돼야지. 아이, 그렇다고 외모가 특출나길래 키가 커. 내가 진짜 그런 별 볼 일 없는 놈 생일이라고 이렇게 꽃다발까지 들고 찾아와야 돼? 아우, 귀찮게 시리. 너무 경악스러운 내용에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들어도 여자친구의 통화 내용은 끔찍하게 그지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자신의 입으로 자기가 꽃뱀이라고 말하고 있던 거예요. 전 설마 진짜로 그 통화 상대가 저희 어머니인지 확인을 해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달려가 여자친구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통화 상대 이름과 번호를 확인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상대방을 확인한 순간 전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랬건만 그 상대는 저희 어머니가 맞더라고요. 저장된 이름부터가 선숙이 이모라고 되어 있었고 어머니 전화번호 뒷자리와도 일치하는 번호였거든요. 어머니 전화번호 뒷자리가 쉬워서 전 그 네 자리만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전 휴대폰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냐고요? 에구머니나. 제 목소리를 듣자 어머님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역시나 그 목소린 어머니의 목소리가 맞더라고요. 여자친구 그때를 틈타 얼른 제 손에서 자기 휴대폰을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눈에 불을 켜고 그런 여자친구를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대체 뭐야? 너 우리 어머니랑 뭘 작당한 거야? 빨리 말 못해? 처음엔 여자친구는 당황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러다 이내 표정을 싹 바꿔버리더군요. 아, 진짜 다 조졌네. 다 텄어. 그리곤 이런 상스러운 말을 하는데 그런 모습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 여자는 한껏 낯선 모습으로 배째라를 시전했어요. 난 몰라. 너네 엄마한테 물어봐. 이거 다 니네 엄마가 꾸민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얼른 바른 대로 말 못해? 너 처음부터 나한테 돈 때문에 작정하고 달려든 거야? 우리 어머니 대체 널 나한테 왜 소개시켜 준 건데? 너희 엄마랑 우리 어머니랑 친구 사이인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야? 진짜 다닌다는 회사 다니고 있던 거 맞아? 아, 진짜 귀찮게 하네. 이래서 내가 가족사 끼어들기 싫었다니까. 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솔직히 나도 너 만나기 싫었어. 선숙이 이모가 나랑 엄마한테 미리 돈만 안 찔러줬어도, 아니, 선숙이 이모가 너랑 결혼하고 임신만 하면 몇 억은 그냥 뜯어낼 수 있다고만 안 했어도 중간에 그만뒀을 거라고. 사기도 좀 내 타입인 남자야 재밌게 치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따분했는데. 우리 엄마 뭐 그런 귀찮은 친구를 둬가지고. 근데 너도 참 불쌍하다. 어쩌다 그런 목 같은 엄마를 뒀냐? 얘기를 들어보니 두 어머니가 친구인 점, 그리고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였던 사람이 모녀 관계인 거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잔 저더러 불쌍하다고 비아냥대며 그냥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전 그런 그 여자에게 버럭 으름장을 놨어요. 거기 안 서? 너 이거 명백한 사기야. 넌 내가 제대로 콩밥 먹여줄 줄 알아. 따라와. 당장 경찰서 가게. 경찰서? 잠깐만. 난 아직 뭐 너한테 뜯어낸 것도 없는데 무슨 경찰서야. 이거 놔봐. 내가 다 말해주면 되잖아. 말해주면. 경찰이라는 말에 그제야 그 여자는 꼬리를 내리고 모든 사실을 실토하더군요. 그 진실은 경악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그 여자의 엄마는 무려 교도소 동기였다고 하더라고요. 너 모르지? 네 엄마 완전 사기꾼이야. 뭐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너네 엄마 사기 전과로 교도소만 3번을 들락거린 사람이야.
그러다 우리 엄마도 만나게 된 거고. 솔직히 나도 꼬뱀짓 하면서 교도소도 한번 다녀오긴 했지만 네 엄만 진짜 상습 사기꾼이라니까? 그 아줌마랑 살다 이혼했다는 남자 있지? 그 남자도 사기전가 이범인가 그랬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입을 다물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사기꾼이었다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죠. 그 여잔 자신이 저희 어머니에게 들었다는 사기의 동기를 고스란히 말해주더라고요. 선숙이 이모, 이혼하고 난 뒤에 너희 아버지 찾아가서 돈 요구를 몇 번씩이나 했었다더라. 뭐라더라? 돈 안 내놓으면 자식들 인생도 자기 인생처럼 망쳐버린다고 했다고 했었나? 아무튼 바보 같은 네 아버진 자식들 건드리지 말라고 몇 번 돈을 줬었대. 근데 이모도 적당히 했어야지. 갈수록 달라는 액수가 커지니까 그 아저씨도 감당이 안 된 거야. 그때부터 네 아버지 이모가 뭐라고 하든 상종도 안 했대. 어차피 이제 자식들도 다 성인이 됐으니까 너희 엄마도 뭘 어쩌지 못하겠다 싶었던 거지. 그동안 어머닌 자식들을 빌미로 아버지에게 돈을 뜯어냈었다더군요. 그걸로 사치도 실컷 부리고 사기친 피해자가 고소했을 땐 합의금도 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 교도소도 이미 한 번 다녀왔고요. 미처 몰랐던 사실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어머니는 자신의 노후가 걱정이 됐다고 해요. 그때까진 같이 살던 자기 남편이 자기 노후를 책임져 줄 것 같지도 않고 믿을 건 자식밖에 없다 싶어서 우선 딸을 찾아갔었대. 그리고 아들 직장이 더 좋다길래 임상호 너랑도 만나서 어떻게든 빈대 붙으려고 했는데 네가 절대 안 만나줬다며? 그래서 너한테 앙심을 품기 시작했대. 누가 이기나 어디 해보자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만나려고 했는데 네가 계속 안 만나주니까 약이 바짝 올랐던 거지. 아, 그 사이 네 아버지 병원까지 또 찾아가서 돈 내놔라. 안 그럼 병원 다 뒤집어 엎겠다 난리쳤다가 경찰 손에 끌려 나온 것도 2번이나 됐다더라. 그래서 선숙 이모가 너랑 네 아버지한테 단단히 원한을 가진 거야. 그렇게 어머니는 저와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었던 겁니다. 심지어 암에 걸렸었다는 것도 절 어떻게든 만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머니는 저를 다시 만나던 와중에도 아버지를 또 찾아가 5억만 주면 자식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도 거절당하니까 이모가 완전히 약이 올라서 나랑 엄마한테 너랑 너희 아버지 돈을 뜯어내자고 했던 거야. 복수도 하고 돈도 뜯어내고 일석이조 아니냐면서. 원래는 착한 엄마인 척하면서 네 돈만 실컷 뜯어내려고 했는데 억울해서 너네 부자 인생을 망가뜨려주고 싶다고 했어. 대기업 다닌다고 속이고 너랑 결혼해서 빨리 임신한 다음에 잘 이혼하기만 하면 단단히 한몫 뜯어내고 임상호 네 인생도 망칠 수 있다고 날 엄청 설득하더라. 이모 우리한테 미리 성금까지 줬어. 어머닌 저와 동생에게 접근했을 때부터 그저 돈밖에 몰랐던 겁니다. 게다가 저와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자식인 제 인생까지 완전히 망쳐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자친구 또한 사기 전과자로 직장도 성격도 모두 꾸며낸 거짓이었던 거죠. 여자친구가 다닌다고 말했던 회사는 저희 회사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 여자친구는 회사 근처에서 데이트하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사생활을 보이기 싫다면서요. 저는 그런 여자친구를 데리러 차를 끌고 회사 앞으로 자주 갔었고 그때마다 아직 사원증을 목에 건 채로 건물에서 나오던 여자친구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직장을 거짓말했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이제 다 말해줬으니까 됐지? 엄연히 말하면 주동자 네 엄마니까 신고하려면 네 엄마부터 해. 어차피 우리가 아직 돈 뜯어낸 것도 없어서 사기죄 성립 안 되긴 할 건데 그래도 괜히 경찰이랑 엮이면 피해볼까 봐 내가 이렇게 다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난 법적으로 안 엮이게 하기다.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그 여잔 뻔뻔하게도 자기만 쏙 빠져나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웃기지 마.
난 다 털어놓으면 봐준다고 한 적 없어. 교도소 한번 다녀왔으니까 알겠네.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허송세월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너, 내가 이번에도 어떻게든 홍밥 먹여줄 테니까 각오해. 사람 인생 우습게 하는 너 같은 사기꾼들은 법에 절대 제대로 맞아봐야 돼. 세상엔 사기 미수죄라는 것도 있는 거 모르냐? 내가 아무리 비싼 변호사 쓴 한 있어도 너희들 다 가만 안 둘 거야. 뭐?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여기 있다, 왜? 사람만 가지고 놀면서 범법 저지를 땐 죄값 치를 각오도 당연히 했어야지. 내가 널 얼마나 진심으로 좋아하고 아꼈는데 감히 사람 마음을 이런 식으로 찢어 발견하? 앞으로 법정에서 보자, 어? 야, 임상호, 상호 씨! 전 분노로 차오르던 눈물을 꾹 참으며 절 부르던 그 여자를 뒤로 한 채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전 차에 타자마자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알려줬어요. 너 정말 몰랐어? 어머니가 그런 개차반 인간인지. 엄마가? 난 몰랐어. 알았으면 미쳤다고 엄마를 만났겠어. 어떻게 엄마가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 동생은 기절초풍하며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더군요. 우린 계속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어머니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아예 어머니의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우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언제든 편하게 드나들라며 우리에게 자기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어머니 실수였어요. 상호야, 수경아. 집에 들이닥친 우리를 본 어머니는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해보려 불쌍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미 모든 사실을 다 들었다고 소리치자 이내 표독스럽게 우리를 노려보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랑 네 아버지 좀 뜯어먹으려고 그랬다. 왜? 에이, 다 된 밥이었는데.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시네요. 대체 왜 그랬어요? 왜요? 아무리 내가 안 만나준다고 했어도 그렇지. 난 당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었잖아요. 어떻게 자식 인생을 이렇게 망치려고 들 수가 있냐고요. 네가 날 무시했잖아. 수경인 그나마 날 만나라도 줬지. 넌 내가 거의 8, 9년을 조르고 나서야 마지못해 만나준 거 아니야? 그 거지 같은 네 아버지랑 할머니 편만 들면서 난 평생 이를 가면서 살았어. 날 버린 네 아빠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면서 난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내가 낳아준 덕에 넌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래서 그랬다. 왜? 복수도 하고 싶고 돈도 뜯어내고 싶어서. 내가 2년, 아니 3년 동안 너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에이, 재수없어. 재수가 없다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산 건 어머니가 제대로 못 살았었는데 왜 그걸 아버지랑 내 탓을 해요? 누가 사기치고 교도소 들락거리면서 살라고 했어요? 그래요. 예전엔 아버지랑 할머니도 잘한 거 없죠. 근데 어쨌든 바람 피운 건 그쪽 선택이고 그 이후의 삶은 당신 스스로 망친 거잖아요. 그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떻게 오히려 앙심을 품고 자식 인생까지 망치려드냐고요. 엄만 진짜 사람도 아니야. 엄마 보자마자 눈물부터 터졌던 나보고 엄마 속으로 엄청 웃겼겠다. 얘한테 뭐라도 뜯어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어떻게 엄마에 대한 자식의 그림을 그렇게 이용해 먹을 수가 있어?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오빠 인생 다 망쳐버릴 뻔했잖아. 난 평생 엄마 저주하면서 살 거야. 엄마가 죽으면 장례식에도 안 갈 거라고. 경멸스럽게 짝이 없던 어머니 말을 듣고 저도 동생도 분통이 터져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뻔뻔한 표정으로 말했죠. 그래, 어차피 니들한테 돈 뜯어먹고 사는 인생도 텄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그래서 뭐 니들이 엄마인 날 어쩔 건데? 뭐 경찰에 신고라도 하려고? 내가 그래도 엄마인데? 내가 상훈이 성적을 좀 알았는데 넌 절대 그런 애 못 돼. 매정한 척해도 마음이 엄청 여리거든. 아니요? 사람 잘못 보셨네요.
전 어머니도 그 여자들도 다 고소해서 법적 처벌 받게 할 겁니다. 사기죄로 처벌 못하면 사기 미수죄로요. 나뿐 아니라 수경이 마음까지 다치게 한 죄,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지른 죄, 전 절대 용서 못합니다. 뭐? 진짜 날 고소한다고? 얘 상호야. 내가 그래도 네 엄마야, 엄마. 내가 좀 지나쳤던 거 맞아. 근데 내가 진짜로 네 인생까지 망치려고 했겠니? 엄만 그냥 대충 돈만 뜯어내고 그 여자한테 제 애 갖자마자 이혼하라고 했다면서요.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에요? 분명히 말하는데 선처는 없습니다. 제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그제 어머니는 다시 돌변한 표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와 동생은 차디찬 태도로 뿌리치고 그 집을 나와버렸죠. 집으로 돌아온 우린 아버지에게 모든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아버진 큰 충격을 받고 털썩 소파에 주저앉으셨어요. 전 그런 아버지에게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어머니 정체 말 안 하셨어요? 저희 위해서 어머니한테 돈을 뜯기신 것도, 계속 어머니가 우리를 들먹이면서 돈을 요구한 것도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전과자인 것도 알고 계셨죠? 저랑 수경인 그 사람이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로 자식들이 그리워서 우리를 찾아온 줄 알았다고요. 부모가 못난 사람인 걸 자식들에게 알려서 뭐 하겠니? 너희들한테 상처만 더 줄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했다. 교도소 일도 마찬가지야. 나도 너희들 엄마가 수시로 사기치면서 교도소에 드나들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 난 이미 엄마에 대한 원망으로 너덜너덜해진 너랑 수경이 가슴에 더는 피멍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그 여자가 너한테까지 원한을 품었을 줄은. 미안하다. 이 아버지 생각이 짧았다. 아버진 그때 더는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진 제가 어머니 얘기를 꺼냈을 때 우리를 지키려고 화를 내셨던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을까봐 어머니의 정체에 대해 말은 못하고 그저 우리를 어머니에게서 멀리 떼어놓으려 하셨던 거죠. 실은 저랑 수경이요. 아버지랑 살면서 부모 정에 많이 굶주렸었어요. 그래서 더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 만나왔던 것 같아요. 아버지 워낙 냉정하시고 자식들에게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어머니가 주는 정에 약해진 것 같았다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어머니한테 돈까지 주셨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속여서 죄송해요. 아니다. 애초에 너희들에게 솔직하지 못한 내 탓이야. 그리고 너무 서툴러서 너희에게 제대로 애정을 표현하지 못한 내 탓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내가 너희한테 미안하다. 그때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봤습니다. 죄송하다는 저와 동생의 사과에 아버지는 오히려 자신이 사과를 해주시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이신 아버지의 정수리엔 흰머리가 가득했고 그 순간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아버지가 언제 이렇게 늙으셨지. 아버지도 실은 많은 고통을 감당하며 사셨겠구나. 아버지도 서툴지만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식들을 사랑하셨구나 하는 생각들이 밀려왔거든요. 동생과 전 그런 아버지를 부둥켜 안았고 우리 가족은 그렇게 아주 오랜만에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이후 전 그 세 여자를 모두 고소했어요. 어머니까지 전부 다요. 아버지에게 돈을 그렇게 뜯어갔으면서 자식 인생까지 망치려 한 어머니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또한 어머니를 절대 가만둘 수 없다며 일을 가셨고 큰 상처를 받은 동생을 생각해서라도 도저히 어머니의 죄를 눈감아주기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아직 금전적으로 피해본 것이 없어 역시나 그 세 사람을 사기죄로 처벌하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사기 미수죄 혐의로 법정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재판에 서기 전 어머니는 저희 집 앞까지 찾아 마지막 발악을 하더라고요. 이 나쁜 인간아, 날 버리는 걸로 내 인생을 망쳐버리더니 귀엽고 자식을 지켜서 날 콩밥을 먹이려고 해? 상호 수경이 너희도 똑같아.
배은망덕한 것들. 왜 니들만 잘 살아? 내 인생은 망쳐놓고 왜 니들만 잘 살려고 하냐고. 아휴!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저희 가족 모두 외식을 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저는 폐악을 부리던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를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저보다 먼저 아버진 번개같이 어머니의 뺨을 내려쳐 버리셨죠. 그리고 아버진 어머니로부터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자식이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딨어. 당신의 애들 앞에 엄마라고 나설 자격도 없어. 우리 애들 표현은 못해도 뒤에서 어디 잘못되기라도 할까 전전긍긍하면서 귀하게 키운 내 전부야. 그런 우리 애들 인생에 또 나타나기만 했단 봐. 내가 병원을 접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당신 인생 산산조각 나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알았어? 혼자만 꽁꽁 숨겨서 간직했던 아버지의 진심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오르더군요. 그런 눈물을 애써 꾹 참으며 이번엔 저와 동생이 합심해서 어머니를 쫓아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우리 모두에게 심한 악담만 들은 뒤 쫓기듯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후 어머니는 친구 모녀에게 돈까지 주고 사기를 주도한 주동자로서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답니다. 동종 전과가 여러 개였으니 가중 처벌이 됐던 거예요. 어머니 친구 모녀 또한 전과자였기에 똑같이 가중 처벌이 됐고요. 전 여자친구는 직장을 속이려 사원증을 위조한 게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어 어머니보단 짧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친구는 그나마 죄질이 약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요. 조직 범죄를 저지른 것도 세 사람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데 한몫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어머니를 감옥에 보낼 수 있냐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바로 그 어머니였던 사람에게 당했던 만큼 분노도 더욱 컸던 겁니다. 게다가 제가 고소하지 않는다고 한들 어머니와 그들은 분명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차라리 제가 어머니를 포함한 그들을 처벌받게 하는 게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인연은 영영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와 동생에겐 너무 큰 아픔이었지만 그 일은 오히려 저희 집엔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그 일 이후 아버진 두고두고 저와 동생에게 미안해하셨답니다. 너희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 여자 세치에 넘어가서 그렇게 정을 줬겠냐. 내가 너희를 너무 못 챙길 것 같다. 미안하다. 항상 강하고 냉정하기만 한 줄 알았던 아버진 그 뒤 눈물을 그렇게 자주 보이시더군요. 그 이후 아버진 저와 동생에게 괜히 한 번씩 어색한 농담도 건네고 함께 외출을 제안하기도 하세요. 저기,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나? 아버지도 같이 가서 한번 먹어보자. 아버지가 오늘 비싼 걸로 사주마. 우리 병원 간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예쁜 카페 가는 것도 그렇게 좋아한다며? 아버지가 그런 데 가신다고요? 나도 자식들 덕에 그런 데도 가보고 하는 거지. 저기, 너희들 시간 나면 주말에 한번 바다도 보고 오자꾸나. 가족들끼리 놀러 간 지가 벌써 20년도 넘었지? 아버지가 말이다. 너희한테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야. 물론 젊은 시절엔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살긴 했어. 그런데 그렇게 너희랑 사이가 어색해지다 보니까 그 뒤엔 어떻게 다가가야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 내가 너무 어리석은 부모였지.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요. 새빨개진 채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 얼굴을 보니 저와 동생의 마음도 많이 울컥하더군요. 아버지도 실은 자식들에게 다가서고 싶었다는 사실도 이제라도 노력해보고 싶어 하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른 지금 저희 집에선 전과 다르게 화목함이 자리 잡았어요. 물론 서로 살아온 시간이 있으니 극적으로 하하호호하며 다정한 사이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도 분명한 건 가족들이 서로를 아끼고 위한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교도소에 있을 어머니는
앞으로도 절대 이런 화목함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간 서글프고 쓸쓸한 마지막을 맞게 되겠죠. 바로 그것이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받을 진정한 업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니 악행은 저희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가족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네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라고 하죠. 제대로 방법을 찾는다면 고난은 결국 남은 무언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법이더라고요. 혹시 지금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상처가 언젠간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고 진짜 곁에 남을 사람을 구분하게 해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의 그 아픔이 언젠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견고하고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길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게 언젠간 진짜로 좋은 사람이 나타나게 될진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서두르면 탈이 나는 법이니 당분간 전 비로소 진심을 확인하게 된 아버지와 좋은 시간을 보내며 겨우 찾은 가족의 단란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제 동생과 함께요.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가정의 화목함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만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